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안선후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제가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에 어떤 과학 강좌를 가지고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중학교에 입학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지나 중학교 3학년의 절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중학교 3학년의 상반기 만족스러우셨을까요? 네. 근데 중학교 3학년 시작한 지도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요, 단 4개월입니다. 이 4개월만 지나면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로서 이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잘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향후 4개월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7, 8, 9, 10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7, 8월은요, 여름방학 시즌이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한 달쯤 있다가 중간고사 시행을 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요. 중학교 2학년이랑 구분되는 중학교 3학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텀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9월 말에 중간고사를 보고 곧바로 기말고사 내신 대비가 들어가서 4주 뒤인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이 7, 8월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7, 8월 여름방학을요, 누군가는 본인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벌어진 격차를 메꾸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본인이 많이 이제 지쳐가지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뜀박질을 하기 위해서 힐링하고 재충전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7, 8월 여름방학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7, 8월을요, 중학교를 꼼꼼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래의 나를 위한 어떤 여유를 챙기는, 여유를 갖추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중학교 3학년에 2학기 시험, 내신 대비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평소 1학기와 같이 내신 대비를 진행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서 굉장히 급박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나 주요 과목, 국영, 수화 같은 주요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모자라게 될 텐데요. 그렇기에 저는 그 미래의 나, 미래에 허둥지둥하고 있을 나를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날을 위한 어떤 여유를 갖추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하고자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정규반 그리고 특강반입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내용 구성은 5단원, 2학기에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기 중간고사에 단일 단원으로 출제를 하게 되는 5단원인 생식과 유전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으면 조금 추가로 알파, 플러스 알파까지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5단원, 생식과 유전 파트에 대한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현재 생명과학 1 파트에 속해 있는 내용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실제로 꽤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그 분량조차 방대합니다. 거의 중학교 3학년 과학의 투탑, 원탑과 투탑을 다룰 정도로 적지 않은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실제로 중간고사 내신 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짧은 내신 대비 기간 때 허겁지겁 하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때 또 추석 연휴가 껴있거든요. 예, 추석 연휴가 껴있으면 또 그때 잠깐 풀려서 방심하면은 또 훅 떨어지는 게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한번 잘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수업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깊게 여유 있게 또 훑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회차 때는요, 전체적인 복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최소 2회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에서 3회독,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소
4회독을 하고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특강반인데요.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통합과학 브릿지로 화학 파트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에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를 조금 맛보기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정규반과 다르게 총 4주 과정으로 좀 컴팩트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화학에서 이제 고등학교 화학으로의 어떤 확장을 위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산화환원, 그 다음에 3년기 중화반응 파트를 다룰 예정이고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앙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봤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떤 화학 반응식과 그 안에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화학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이 고등학교 통합과학을 지금 약간 머릿속에서 기억이 새록새록 할 때 한번 다뤄주고자 하는 컨셉의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정규반 안내입니다. 총 2개의 반이 있고요. 먼저 토요일 4시 반입니다. 토요일 4시 반은 학교 통합반으로 배재, 둔촌, 상일, 천일 등 다양한 학교가 섞여 있는 반입니다. 시간은 토요일 4시에서 7시로 총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재는 O2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단원인 생식과 유전 파트, 그리고 아까 플러스 알파, 요 위에 있는 학교들이 요 7단원 별과 우주 파트가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7단원까지 남은 차시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토요일 7시 반인데요. 이거는 단일반, 고덕중학교 단일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7시, 토요일 날 7시에서 10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토요일 4시 반과 다르게 완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업 내용은 일단 일맥상통하게 5단원 생식과 유전 파트 다루고 있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로는 6단원의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파트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개강은 7월 13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 있고요. 종강은 8월 17일로 총 6회차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곧바로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위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특강반 안내입니다. 특강반의 컨셉은 말씀드렸듯이 통합과학 브릿지 화학 파트입니다. 네, 시간은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1시에서 3시이고요. 교재는 자체 교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일단 먼저 첫 차시 때는 중학교, 중등 화학의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 아까 말씀을 드렸던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뭐 산염기, 중화반응 혹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강은요, 아까 정규반의 개강 일자보다 한 주 늦은 7월 20일, 그 다음에 종강은 정규반의 종강 일자보다 한 주 빠른 8월 10일로서 총 4회, 2시간 4회 과정에 되게 컴팩트한 과정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빠르고 깔끔하게 끝내는 통합과학 맛보기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시죠. 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좌의 어떤 특징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부모님들께요, 주간 피드백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뭐 학생 이름, 지난 차시 진도, 이번 차시 진도, 그 다음에 지난 차시 과제는 어땠는지, 이번 과제는 뭐가 나갔는지, 또 제가 또 숙제 인증을, 애들이 숙제를 잘 안 해오기 때문에 숙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숙제는 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증은 얼마나 잘하고 있고, 또 숙제를 인증은 못했지만 얼마나 또 성실하게 완료를 해오는지 성취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 보게 되면은 미니 테스트 결과까지 적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피드백 쫙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한테는 다 개별적으로 복습 영상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뭐 여기 제 복습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과 즐겁게 과학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나만의 최적화 공략집이라는 저만의 어떤 오답노트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오답노트 많이 써봤잖아요. 네, 오답노트 어떤 문제를 틀리면 문제 또 쫙 적고 열심히 적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고 혹은 끝까지 열심히 적었는데 다시 안 보죠. 네, 다시 안 봅니다. 혹은 뭐 틀린 문제, 프린트에서 틀린 문제, 프린트에다가 잘 예쁘게 꼼꼼하게 오답하는데 프린트 다시 봅니까? 안 보죠. 일종의 단권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컴팩트한 되게 효율적인 오답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학 과목의 특성상 이전에 틀렸던 선지, 이전에 마주쳤던 선지가 다음번에 다른 문제에서 똑같이 유사하게 마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선지들 위주로 컴팩트하게 오답 정리를 통해서 다음번에 오답률은 낮추고 문제풀이 속도는 확 늘리는 그런 방식의 오답 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제 아이들이 나만의 최적화 공략집 작성한 거 갖고 왔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 밀도가 낮아진다 이런 단순한 개념들, 그 다음에 뭐 상대 습도, 본인이 좀 잘 까먹는 공식들, 뭐 혹은 뭐 문제를 뭐 잘못 봐서 틀렸다. 그 다음에 아직 뭐 미터, 킬로미터 변환하는 게 익숙치 않다.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적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거 쓴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문제를 잘 보자. 뭐 맞는 거 틀린 거 잘 보자. 아니면은 뭐 1000m가 1km다. 이런 단위 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도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만 본인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여름방학 강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